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드디어 우리 첫 시간입니다. 토지및 기초 첫 시간 흙의 생성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 흙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간단히 한번 보죠. 이 부분은요. 우선 흙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암이죠. 암. 자, 암에서 결국 암에서 뭐가 되냐면 흙이 되는 거죠. 이제 암에서 흙이 되는데 이렇게 암에서 흙이 되는 요 성질, 요걸 우리 무슨 작용이라고 합니까? 풍화작용이라고 하죠.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 암이 결국 흙이 되죠. 이제 이 흙이 되는데 흙이 이제 쌓이면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잔적토라고 하고요. 잔적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흙이 쌓이면 이걸 잔적토라고 하고요. 흙이 이동을 하면 말 그대로 이동을 하면 이제 운반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반토. 흙이 이동을 하면 이제 운반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운반을 하다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쪽으로 운반되어서 쌓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얘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해성점토라고 합니다. 해성점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성점토라는 말은 여러분 느낌상 어떤 느낌을 담으면 되냐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뻘 있죠, 뻘 같은 거예요. 흙이 이동을 해서 바닷가에 이동을 계속 한단 말이죠. 해성점토. 그러니까 느낌상 우리는 얘를 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흙이더라. 해성점토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흙이 흙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로 가냐면 더 깎이고 이제 더 알갱이로 가면 그때 이제 모래로 가겠죠. 모래로 가는데 얘를 이제 우리는 사질토다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사질토. 자, 그리고 더 흙이 미세하게 깎이면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점성토라고 합니다. 점성토. 뭐 점토라고 할게요. 점토 혹은 점성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점토는요. 입자 알갱이가 아주 미세한 입자 알갱이를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이 점토 알갱이 사이즈가 보통 2마이크론 이하, 2마이크론 이하의 사이즈를 우리는 점토 입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얼마냐면 대충 0.002 이하. 요런 입자를 우리는 점토 입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각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죠. 운반토라는 말이 있죠. 운반토. 무슨 작용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운반되는 거. 그다음에 잔적토. 다른 말로 잔류토라고 하죠. 무슨 작용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운반되지 않는 거죠. 그냥 쌓이고 원래 거기서 층에 계속 쌓이고 남아서 토층을 형성하는 걸 우리는 잔적토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쯤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보죠. 해성점토 보입니까? 해성점토. 어디로 갑니까? 이동하는데 여기 이제 바닷가로 이동하는 그 흙이죠. 뻘 같은 개념이죠. 뻘.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점토이며 압축성이 대단히 크고 연약하다. 압축성이 대단히 크고 연약하다라는 말은 좋은 흙이에요, 안 좋은 흙이에요? 안 좋은 흙입니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죠. 안 좋은 흙입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흙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입자의 굵기에 따라서요. 흙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썼죠. 흙은 뭐라 그랬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흙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조세 기준이라고 했죠. 조세 기준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을 하고, 자 조립토는요 세금 잘 내는 그룹, GS 그룹, 또 세금 잘 내는 직업, MC들, 그죠? 세금 잘 내는 MC들 이런 식으로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립토라고 하는 것은 자갈, 샌드, 모래, 세립토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 실트, 클레이, 점토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게요. 자, 조립토와 세립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투수성이다.
자, 투수성이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투수성은요. 뭐 조립토의 대표적인 거 모래라고 볼까요? 자, 모래랑 점토가 있는데 투수성은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래에 물을 넣으면 물이 쭉쭉쭉 빠지죠. 근데 점토, 뻘 같은데 물을 부으면 물이 빠집니까? 계속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수성은 뭐가? 물 빠지는 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래가 좋더라. 이 말은 투수성은 뭐가 좋더라? 조립토가 투수성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극이 어떤 게 크기 때문에 간극이 모래가 간극이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숑숑숑 빠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거의 그런 말 있습니까? 오른쪽 중간에 보면 투수성이 있죠. 투수성은 뭐가 좋다고요? 모래가 물이 더 잘 빠집니다. 왜요? 이유는 왜 그렇죠? 간극,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내용에서요. 비점성토의 입자구조. 우선 여기에 비점성토라고 그랬죠. 비점성토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질토죠. 사질토. 그렇죠? 자, 사질토의 입자 구조를 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선 사질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얘는 단립구조가 있고요. 단립구조. 그다음에 봉소구조. 이제 벌침 그죠? 봉소구조. 그러니까 벌집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단립구조, 봉소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립구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런 이야기예요. 자, 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단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단립구조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단립구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입자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단립구조 개개인의 이 개개인 토립자의 마찰력이 주요 이슈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벌집구조, 봉소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치 형태로, 그러니까 아치 형태로 생겼대요. 아치 형태로 이렇게 뭐 이런 형태, 아치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 두 가지를 정리하시죠. 사질토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질토, 비점성토, 사질토죠. 사질토, 사단봉 빨리 나와야 돼요. 사단봉. 그러니까 사질토라고 하는 것은 단봉, 단립구조, 봉소구조. 봉소구조라는 것은 바로 벌집구조다라는 겁니다. 봉소구조, 벌집구조다. 여기 빨리 나와야 돼요. 사단봉, 단립구조, 봉소구조. 자, 그럼 얘는요.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얘는요. 우선 교재를 보고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입경이 0.02mm 이상인 큰 입자, 한마디로 사질토니까 그렇게 되죠. 자, 입자 사이의 인력이나 점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이슈가 되냐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입자 간의 마찰력으로 구성되는 구조. 이걸 우리는 단립구조라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 이 벌집구조, 봉소구조 볼게요. 작은 아치를 형성. 자, 중요한 문구는 작은 아치를 형성합니다. 아치 형성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단립구조보다는 간극, 왜냐하면 봉소구조, 여기 보면 아치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더 커요? 간극이 크고 충격에 약하다. 이 말.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 아치 구조라는 거. 간극이 크다는 거. 아치 구조, 간극이 크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간극이 크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하더라. 이런 포인트만 좀 기억하십시오. 사단봉 기억하세요. 사단봉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점성토 구조 있습니다. 점성토. 우리 아까 사질토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봉이라고 했죠. 점성토 구조는요. 점성토. 우선은 여러분 크게 보면 사질토가 공학적으로 안정합니까? 아니면 점성토가 공학적으로 안정합니까? 당연히 사질토가 공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또 점성토를 구분한대요. 점성토는 크게 면모구조랑 면모구조, 다음에 이산구조. 자, 면모구조와 이산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면모구조는 말 그대로 면과 모가 만나는 거야. 자, 면과 모,
면과 모가 만나는 구조를 면모 구조라고 하고 이상 구조는요. 이상 구조 말 그대로 이런 구조, 분산 구조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구조. 요걸 우리는 이산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산 구조, 분산 구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우리 아까 사질도 뭐라 그랬죠? 사질도 사단봉, 사단봉 기억나시죠? 사단의 봉, 사단봉. 점은요, 점면이 사단봉 점면이 사단봉 점면이 기억하세요. 사단봉 점면이. 자, 얘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투수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림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투수성이 클 거예요. 자, 투수성이 크겠죠. 자, 뭐보다 큰 거냐면 항상 요건 두 개에 대한 상대 비교예요. 면모 구조는 이상 구조보다 투수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는 구조 자체가 면과 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커요. 강도가 큰데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산 구조보다 강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뭐 전체적으로 해서 강도가 크다 그게 아니라 상대 비교입니다. 이상 구조보다 강도가 크다. 그죠? 이산 구조보다 투수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산 구조, 분산 구조는 반대가 되겠죠. 면모 구조보다 투수성은 작고요. 강도도 작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사단봉 점면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면모 구조, 응집 구조라고 하죠. 면과 모가 만나는 거, 면모 구조라고 합니다. 면모 구조. 거기 보시면 기초 지반 흙으로는 부족당하다. 아니 강도가 큰데 왜 부족당합니까? 그게 아니라 점성토 자체는 강도가 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면모 구조는 얘보다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토 자체, 이 면모 구조나 이상 구조나 기초 지반으로는 불안정하죠. 기초 지반으로서는 최소한 뭐야? 사질토 쪽으로 가야죠. 단립 구조, 봉소 구조로 가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상 구조, 다른 말로 분산 구조라고 하죠. 분산 구조, 이상 구조. 자, 면모 구조보다 투수성이 작고 강도가 작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자연 점토 시료를 되비빔. 얘를 리몰딩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자연 점토 시료 있잖아요. 그냥 자연의 점토 시료. 일반적인 점토 시료 있잖아요. 자,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 있는 점토 시료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게 일반적인 자연의 점토 구조예요. 면모 구조예요. 이 면모 구조를 리몰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되비비는 거예요. 되비빔. 다시 되비비는 거죠. 리몰딩이라고 합니다. 되비빔. 자, 이렇게 되비빔을 했을 때 이때 상태가 뭐가 된다고요? 면모 구조에서 뭐로 간다고요? 당연히 이때는 자연 점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트러지겠죠. 되비비니까 리몰딩 하니까 그죠?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얘를 이산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산 구조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분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고 싹 정리해 버릴게요. 1번. 풍화작용에 의해서 분해되어 원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 자 원위치에서 이동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쌓이는 거죠. 광물질을 덮고 있는 상태 뭐야? 가만히 이동하지 않는 거 뭡니까? 잔적 토지요. 그죠? 만약 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운반토로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 미세한 모래 나왔네요. 모래는 뭐죠? 사질토지요. 사질토가 나오면 사단봉 나와야 돼요. 사단봉. 자, 미세한 모래와 실트가 작은 아치를 형성합니다. 아치 형성. 간극이 크대요. 간극이 크고 또 흙 구조가 무너지거나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질토라는 말은 사단봉 중에 뭘 구하라는 거야? 봉소 구조를 잡으세요. 다른 말로 벌집 구조죠. 벌집 구조를 잡으세요. 답은 2번을 잡는 거죠. 3번. 실드 점토가 물속에서 침강합니다. 자, 단립 구조보다 이제 그럼 단립 구조와 비교하는 건 당연히 뭐가 돼요? 봉소 구조. 사단봉 점면이 면모 구조와 비교하는 건 이상 구조. 단립 구조와 비교하는 건 풍소 구조. 다른 말로 벌집 구조가 되겠죠. 아치 형성. 단립 구조보다 간극비 크지요. 충격과 진동이 약하죠. 불안정하지요. 봉소 구조다. 이런 얘기. 벌집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침, 벌집. 그러니까 벌침을 우리가 벌침을 우리가 봉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봉소 구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사 번 흙 속에서 물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물의 흐름. 흙의 간극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간극을 통해서 물이 흐를 수 있죠. 간극을 통해서. 간극에는 물과 공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질토에서는요. 실험실에서의 현장 흙의 상태를 재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수 시험을 실시해서 투수 개수를 결정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점토가 이산 구조가 됐답니다. 면모 구조보다 큰 투수 개수. 여러분 봐봐요. 사질토는 뭐라고요? 사단봉 단립구조 봉소구조. 점면이 면모구조 이산구조. 면과 모로 돼 있고 얘는 이산구조 분산구조죠. 투수성이 크지요? 투수성이 작지요? 점토가 이산구조로 돼 있대요. 투수개수가 크다? 아니죠. 투수성이 작죠. 투수개수라는 말은 투수성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3번이 틀렸군요. 5번 자연 점토 시료를 함수비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리몰딩 되비빔을 한대요. 되비빔을 했을 때 구조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자연 점토는 면모 구조죠. 되비빔을 하면 뭘로 바뀐다고요? 이산 구조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죠. 사단봉 점면이 면모 구조에서 이산 구조로 바뀝니다. 자, 점토 광물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점토 광물과 관계가 먼 것은요. 사단봉 점면이 단립구조, 봉소구조 얘는 뭐야? 사질토죠. 그럼 당연히 점토 광물과 거리가 먼 것은 사단봉, 단립구조는 뭐니까 얘는 사질토입니다. 이렇게 쉽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문제 없죠?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 토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공부하다가 이 4페이지 때문에 토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지금 암기해도 내일 다 까먹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짧은 시간에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암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잘 되셔야지만 토질 끝까지 나중에 2차 실기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흙의 그 구성과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책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자 흙의 어떤 단면도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뭐가 있냐면 흙 속에는 요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흙 속에 토립자라고 했죠. 토립자. 자, 흙 속에 얘를 토립자, 그러니까 소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소일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S라고 할게요. 흙, 토립자, 소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간극이죠. 여기는 요 토립자 사이의 틈이죠. 토립자 사이의 틈을 우리는 간극이라고 했죠. 간극. 토립자 사이의 틈을 우리는 간극. 여러분 제가 토목기사 공부할 때는 간극이나 뭐나 똑같다 그랬죠. 그냥 공극이나 그냥 동일하게 봐도 상관없어요. 토목기사 공부할 때는. 그래서 간극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간극 사이에는 여러분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공기가 있거나 그죠? 물이 있거나 자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린 그 흙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기로 가득 채 있다라는 말은 물이 다 빠진 거죠. 물이 빠진 걸 우리는 안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흙을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물이 빠진 거죠. 그때 그 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조토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공기만 가득한 걸 우리는 건조토라고 했고요. 반대로 물만 가득한 거. 자, 물만 가득한 거야. 자, 물만 가득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물만 가득하다는 얘기는 공기를 빼는 거죠. 공기를 빼는 걸 우리는 다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짐을 통해서 공기를 뺀 상태, 즉 물만 가득한 흙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포화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화토라고 하는 말은 포화도 S가 얼마라는 거예요? 1 혹은 100%를 의미하는 거고, 건조토라고 하는 것은 포화도 S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더라, 이런 예가 되는 거죠. 포화도라는 말은 간극 사이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기와 물이 같이 공존해 있는 상태의 흙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습윤토라고 이야기했죠. 습윤토. 이때 포화도 S는 0하고 그죠? 100%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습윤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네요.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교재만 간단히 볼게요. 우선 여러분 오른쪽 가이드 보세요. 가이드 보시면 중간에 거기 보세요. 포화도에 따른 흙의 상태. 요것만 보자고요. 포화도에 따른 흙의 상태. 포화도 S가 0이면 무슨 말? 포화도 S가 0이면 물이 다 없다는 거죠. 간극 사이에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조토. 자, 포화도 S가 100%라면 1이라면 1. 포화도 S가 1이라면 뭐라고 할래요? 물로 가득 찼으니까 뭐라고 할래요? 포화토. 가능합니까? 근데 습윤토는 S가 어디서부터 어디? 0하고 1 사이, 0하고 100% 차이를 우리는 습윤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 없죠? 자, 우선 교재 2번에 흙의 3상부터 갑니다. 이 흙의 3상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흙의 3상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흙은 어차피 뭐가 존재한다고요? 토립자, 공기, 물, 이게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3상으로 표현을 단면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첫 번째는 여기는 토립자, 소일이죠. 토립자라고 할게요. 토립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물, 여기는 공기. 우선 이렇게 물과 공기가 이 간극 사이에 있는 이 흙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습윤토라고 이야기했죠. 습윤토. 물과 공기가 다 있는 흙을 뭐라고 한다고요? 습윤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요, 우리 볼륨, 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쪽은요, 중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량에 대한 이야기한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뉴턴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체적이라는 것은 세제곱 센티미터, cc, 밀리리터, 리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우선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부분 너무너무 당연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쪽은 부피에 대한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부피에 대한 이야기. 자, 요만큼을 뭐라고 합니까? 공기의 부피죠. 공기는 우리가 에어. 그죠? 물은 water, W. 토립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soil, S로 표현한다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부피긴 부피인데 뭐의 부피? 공기의 부피. 자, 여기는 부피긴 부피인데 뭐의 부피? 물의 부피. 여기는 부피긴 부피인데 뭐의 부피? 바로 soil, 토립자의 부피.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거.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간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간극이죠. 간극은 우리가 보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극은 보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드라고 해서 우리는 V를 써서 간극의 부피라고 해서 V. 요걸 우리는 간극의 부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극의 부피. 그리고 우리는 전체 최적 V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를 전체 최적 V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문제 없죠? 자, 이쪽 중량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량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뭐라고요? 중량은 중량인데 뭐의 중량? 공기의 중량.
자, 이 부분은 중량은 중량인데 뭐의 중량? 물의 중량. 자, 여기는요. 중량은 중량인데 뭐의 중량? 토립자의 중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전체를 이제 우리는 W, 전체를 W라고 해서 전체 중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 바로 그냥 정리를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는요, 이 토립자의 부피를 보통 토립자의 부피를 1로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위 길이, 단위 부피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 토립자의 부피는 그냥 편하게 1로 생각해 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보세요. 자,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남자라고 할게요. 남자 V. 여기는 여자는 W라고 하겠습니다. 남자 뭐라고요? V. 여자는요? W라고 할게요. 자, 남자는요? 남자 V. 남자는요? 일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일리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남자는 일리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남자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여자는요? 여자는요? 기가 셉니다. 기가 세요. 기가 셉니다. 기가 세기 때문에 목이 타지요. 물 먹어야 돼요. 물.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 다시. 여자는 뭐라고요? 기가 셉니다. 여자는 기가 세기 때문에 뭐를 먹는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여자는 기가 셉니다. 됐죠? 다음. 요거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네.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죠. 남자, 여자. 그죠?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으면 포화가 돼요. 포화. 그러니까 젖는다는 얘기죠.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으면 포화가 됩니다. 포화가 돼요. 그래서 포화가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맨날 뭐예요? 그냥 쎄쎄쎄 하잖아요. 쎄쎄쎄.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포화가 됩니다. 쎄쎄쎄. 다 끝났어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장 토질에서 공식 열 몇 개가 되는 모든 공식이 싸그리 정리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전부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보실까요? 먼저 여기에서요. 공기죠. 공기의 중량이 존재합니까? 공기의 중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에요. 공기의 중량은 없지요. 공기의 중량을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VS라는 말은 아까 제가 1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 VS는 결국 뭐에서 못 빼주는 거야? V에서 V 빼준 거랑도 같은 말이죠. V에서 V 빼준 거랑도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V에서 V 빼준 거와 같습니다. 또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다시 처음에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는요.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자는요. 기가 셉니다. 기가 세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돼요. 기가 세니까 물 먹어야 돼요. 남자 여자 같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쎄. SE. 오해하지 마세요. SE. 쎄. 그죠? 포화된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VV는 뭐예요? VV는 간극의 최적을 VV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할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할 얘기는요. 다 끝났는데 잠깐요. 우리 이제 SI 단위계로 바뀌면서 요거 한번 볼까요? 감마 W라는 거, 요 놈 있잖아요. 감마 W. 얘는 뭐죠? 물의 단위 중량이죠. 이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은요. 감마는 뭐라 그랬죠? 감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마. 수리학에서는 오메가라 했죠. 오메가. 어디 살아요? 중부 지역에 살아요. 감마. 감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중부 지역이죠. 뭐 중부 지역. 감마 W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W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어떻게 정했습니까? 물의 단위 중량 1 톤 퍼 미터 3승 혹은 1 그램 퍼 센티미터에 3승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SI 단위계로 바뀌면서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렸습니다. 톤을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려면 얼마 곱해주면 돼요? 9.8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9.81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9.81을 곱해줄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 단 1톤은 9.81 킬로뉴턴이다. 아니면 물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된다? 물의 단위 중량은 9.81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다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동안은 1톤/m 3승으로만 외웠지만 물의 단위 중량은요 9.81kg/s 세제곱미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게 되면 1번 체적과 중량과 관계되는 값. 지금 제가 여기서 전부 정리해 드렸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2번 흙의 3상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게 이게 답니다. 남자는요 1, 2가 있어요. 여자는요 기가 셉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요 쎄쎄쎄를 합니다. 포화가 되니까 쎄쎄쎄를 합니다. 그죠? 공기의 무게는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3번 봅니다. 흙의 상대정수. 지금 공식이 총 몇 개가 있어요? 7개 공식이 있네. 이건 전부 중요한 식인데 바로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라고 제가 절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첫 번째. 이를 뭐라고 하나 봐요. 얘는 뭐라고요? 간극비. 간극비. 자,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구하는 공식은 간극비. 이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간극비. 이제 최적과 관계된 건데요. 최적과 관계됐습니다. 간극의 최적이 뭐라고 했으면 간극의 최적 VV. B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B는 무조건 땅에 떨어져요. S 땅에 떨어지죠. 간극 B 끝났습니다. 됐나요? 다음 이번엔 거기 보면 N이라고 있죠. 얘는 뭐라고 됐나 봐요. 간극 률이라고 돼요. 률.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뭐 간극 율 이게 공식이라고요. 그러면 자 N은 뭐라고요? 간극율. 구하는 공식은요. 간극의 부피. 율은 뭐죠? 전체를 의미해요. 비율, 함수율.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할 때 우리가 전체에서 얼마다 비율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전체를 의미하는 군 이런 개념을 잡으십시오. 전체 부위를 의미합니다. 간극율. 여기 여러분 곱하기 100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곱하기 100은 뭐 해주나 마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 포화도라고 되어 있죠. 포화. 자, 포화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얘는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말 그대로 포화. 사실은 얘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포화 간극에 대한 간극도야. 포화 간극도. 어쨌든 포화도라는 말은 포화시키는데 어디에 포화가 되는군? 구멍 그 토립자 사이의 틈에서 포화가 되는군. 이런 느낌을 잡으세요. 그럼 포화도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포화. 아까 이야기했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포화된다. 그죠? 남자 여자 있으면 포화되잖아요. 어디에? 간극, 그 틈 사이에 포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포화도라는 말은 어떻게 할래요? 포화도. 포화는 어디? 남자, 여자. 포화. 도 어디? 포화가 어디 돼요? 틈 간극의 VV. 이게 포화도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곱하기 100은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죠? 큰 의미는 없어요. 포화도. 자, 벌써 우리 공식 3가지 암기했습니다. 첫 번째, 간극 B는 뭐라고요? 간극 B. 간극 VV. B는 땅에 떨어지죠. 간극 율은 간극 VV. 율은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V. 포화는 남자 여자 있으면 포화되잖아요. 포화. 도 어디에? 구멍에 틈 간극에 포화도다. 이렇게 잡으시면 공식 3개 끝났네요.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수비 오메가라고 되어 있죠. 오메가. 얘는 뭐라고 했어요? 함수비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량과 관계된 건데요. 함수비입니다. 왜 여러분 이 감마로 이야기했냐면
수리학에서는 오메가가 단위 중량이었잖아요. 근데 토질에서는 이 감마를 오메가를 함수비로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서 감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함수비 오메가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함수비. 이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함수. 여러분 우리 그 일상생활 중에 함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 주소할 때 뭐라고 합니까?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함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함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어디라고요? 따따따따따따. 자, 함수가 가장 많이 들어간 건 어디라고요? 따따따따따따따. 함수. B는 무조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땅에 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곱하기 100은 저 생략할게요, 이제. 다음에 얘는요. 함수율이래요. 아, 느낌 잡았네요. 이제 함수율. 함수율이죠. 함수율. 그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함수율 전체지요. 함수는 뭐라고요? 함수 가장 많이 함수가 들어간 데는 뭐라고요? 따따따따따따. 여기에 함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율은 뭐라고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곱하기 100은 생략할게요. 함수율. 자, 그 다음에는요. 비중입니다. 비중. 우리가 요 비중이라는 말은 수리학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수리학에서도 비교된 중량이잖아요. 비교된 중량. 오늘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비교된 중량. 항상 뭐랑 비교해야 됩니까? 중량을 물의 중량과 비교를 해야 돼요. 물의 중량과 비교한 중량.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중이다. 그러니까 비중이 4라는 말은 물의 무게보다 몇 배 무거운 거예요. 4만큼 무겁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거죠. 교재 볼게요. 자, 흙의 상대정수. 간극비 공식을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간극비 뭐라고요? 간극 VV. 비 땅에 떨어집니다. 끝났습니다. 간극율은요. 간극 VV. 률 전체 끝났습니다. 포와 도는요. 포와 남자 여자. 도 구멍 끝났습니다. 간극 VV. 함수비는 함수 따따따. 비 땅 끝났습니다. 함수율은요. 함수 따따따. 율 전체 W 끝났습니다. 비중 비교된 중량. 뭐와 비교한 거예요? 물의 중량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체적과 중량의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체적과 중량의 상호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체적과 중량의 상호 관계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풀려지는데 말이죠. 제가 거기 가는 과정 어떻게 저쪽 돼서 결론만 나오는데 여러분 결론만 기억하세요. 체적과 중량의 상호 관계에서 자 G 오메가는 S2다.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얘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죠? 조지 워싱턴입니까? 자, 조지 워싱턴은 뭐를 좋아한다? 쎄쎄쎄를 좋아한다. 아시겠습니까? 조지 워싱턴은 뭐를 좋아한다? 쎄쎄쎄를 좋아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조지 워싱턴은 뭐를 좋아한다?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가이드 봅니다. 포화도 S가 100%래요. 자, 포화도 S가 100%. 이제 여러분 볼게요. 포화도가 S라고 했나 봐요. 그죠? 포화도, 그죠? 포화도. 얘식이 뭐라고요? 포화도. 포화도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포화 어디에? 남자, 여자. 포화. 어디에? 구멍에, 간극에 포화도 S죠. 이 포화도 S가 얼마래요? 1이래요. 포화도 S가 1이라면 결국 뭐와 뭐는 똑같은 겁니까? VW와 뭐가 똑같다? V는 똑같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요. 여기에 뭐라고 지금 거기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모두 똑같다. WW도 똑같다라는 말. WW도 똑같다라고 되는 거 보이십니까? WW도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똑같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봐봐요. 물의 단위 중량은 자 물의 단위 중량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의 단위 중량은 감마는요 중부라고 했죠. 중부. W면 W 얘는 통상 얼마? 1이라고 했죠. 1톤 per 메다 3승. 단위가 1톤 per 메다 3승 일 때는 뭐와 뭐가 똑같다? WW와 VW가 똑같은 거죠. WW와 VW가 똑같은 거죠. 어떨 때?
물의 단위 중량이 1톤/m 상승, 1g/cm 상승일 때는 요게 성립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이제 물의 단위 중량은 감마 W는 1톤/m 상승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로요? 9.8 kN/m 상승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로요. 문제로. 자, 뭐 금방 여러분 암기가 됐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백날 외우고 쓰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랑 같이 그냥 암기법으로 정리하시면 편하게 갑니다. 편하게. 자, 첫 번째 1번 가보죠. 토립자 부분에 부피 vs, 토립자의 부피 vs가 있어요. 물의 부피 vw를 구하세요.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vw 구하는 공식은 이걸 하려면 여러분 책처럼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남자 여자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쎄를 좋아합니다. 끝났죠. 좀 공부 한번 확장해 볼게요. 또 쎄는 누가 좋아합니까? 조지 워싱턴이 좋아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좋아합니다. 이때 G라고 하는 건 비중인데요. 우리는 이제 흙의 비중이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S는 보통 생략을 할 거예요. 흙의 비중, 얘는 오메가, 그죠? 다음에 얘는 포화도 S, 간극 B. 이 오메가는 뭐라 그랬죠? 오메가. 얘 오메가는 뭐라 그랬어요? 포화도 S, 간극 B, E. 오메가는요, 함수 B라고 이야기했죠. 함수 B.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2만 잡으면 바로 답은 얼마? S이니까 답은 1번 바로 나오네. 그죠? 2번. 흙의 삼상에서 흙만의 최적을 1로 가정하래요. 흙만의 최적, 즉 V, 우리는 항상 VS는 1로 가정하고 이 모든 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때 뭐를 구하세요? 물의 무게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물의 무게를 구하세요. 그럼 물의 무게는 보통 우리가 물의 무게를 구할 때 단위 중량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보세요. 자, 감마 W, 감마는 뭐야? 감마는요. 감마 수리학에서 오메가 5 중부지역에 살아요. 감이 좋아요. 중부지역이 감이 좋아요. 중부지역이 감이 좋아요. 자,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입니다. 그럼 WW VW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때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물만의 무게를 구하세요. 물만의 무게를 구하세요. 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감마 W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VW 곱해주면 되잖아요. VW 우리 아까 남자 여자 뭐 좋아한다고요? 쎄. 답 바로 나옵니까? 2번의 답은 바로 4번 바로 나오죠. 물론 얘를 나누기 100, 포화도 S를 퍼센트로 하느냐 아니면 100분의 40 이렇게 하느냐 40%로 하느냐 0.4로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나누기 100은 뭐 당연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값이에요. 계산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요거 대신 뭐로? 조지 워싱턴으로 바꿔도 되겠죠. 얘 대신에 뭐로? 조지 워싱턴으로 바꾸어도 답은 맞는다.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3번. 자, 포화 상태에 있는 흙의 함수비가 40%. 비중이 있습니다. 공극비, 간극비를 구하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포화 상태 밑줄. 포화 상태라는 말은 포화도 S가 얼마라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찼으니까 포화도 S가 1. 몇 퍼센트? 100%라는 말이죠. 함수비 40%. 오메가가 주어졌어요. 함수비 40%. 또 비중이 주어졌습니다. 뭘 구하세요? 간극비, 공극비를 구하세요.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조지 워싱턴은 쎄를 좋아합니다. 그림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지 워싱턴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쎄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뭘 구하래요? 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는요. 2에 관해서 정리하시면 그죠? 조지 워싱턴은 여기 이제 S는 이제 생략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때 비중 있습니까? 비중 문제 주어졌군요. S, 포화도 S 있습니까? 포화도 S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문제 포화 상태라는 말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1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돼. 함수비는요. 자, 얘를 40%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넣으면 돼? 0.4를 넣으면 굳이 나누기 100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얘를 40을 넣을 거면 그때 나누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정도쯤이야. 4번 문제 볼게요. 포화도가 100%입니다. 시로에 최적이 있고요. 노건조 후에 무게를 측정한 결과 물의 무게 WW가 있습니다. 이 시로의 간극률은 얼마입니까? 문제 4번이요.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 아무리 공식을 외워도 이런 문제 쉽지 않죠. 결론부터 갑니다. 뭘 구하래요?
간극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간극률을 구하는 공식 가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간극률이라는 말은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구하는 공식은 간극률 맞습니까? 간극이 뭡니까? 간극의 부피 VV. 간극률은 전체. 곱하기 100은 의미 없어요. 그죠? 이때 우선 확인된 것만 잡아볼게요. 전체 시루의 최적이 주어졌네요. 시루의 최적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1000 세제곱 센티미터로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죠? 주어졌고 이제는 뭐만 구하면 돼? VV만 구하면 되네. VV만 구하면 되는데 자 VV를 구하려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포화도가 100%. 자 포화도 S가 얼마야? 1이래요. 포화도 S가 1이랍니다. 그럼 포화도 구하는 공식은 포화도죠. 포화. 왜 포화됩니까? 남자 여자 했으니까 포화되네. 어디에? 틈에. V 간극에. 포화도 S가 1이라는 말은 뭐와 뭐가 똑같다? 얘와 얘가 똑같은 거죠. 그럼 VV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신 뭘 구하면 된다? VW를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습니까? VW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VW. 그러면 VW를 구합니다.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또 기억나세요? 자, 감마 W. 자, 물의 단위 중량은 뭐라 그랬죠? 중부 지역에 살아요. 중부 W V 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보통 얼마니까? 1톤 퍼 메다의 3승이니까 결국 모두 동일합니까? W, V, W가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정리를 하면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자, VV는 뭐와 똑같다? VW와 똑같다. 자, VW는 또 뭐와 똑같다? 물의 단위 중량을 봤을 때 W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VV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해도 되고 얘를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볼까요?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자 물의 무게 WW가 주어졌네요. WW가 얼마로? 400으로 주어졌네요. 400g으로요. 그러면 400g이나 VW나 VV나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만 넣으면 되겠군? 그냥 400 넣으면 되겠네. 이게 얼마? 400. 곱하기 100은 의미 없다. 그죠?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 퍼센트로 구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면 0.4 곱하기 100하면 4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 아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더라. 그렇죠? 문제 5번 볼게요. 흙의 비중이 주었습니다. 흙의 비중 주었죠? 비중. 또 뭐 주었어요? 함수비 주었습니다. 또 뭐 주었어요? 간극 B 주었습니다. 야, 이거 포화도 S 구하세요. 딱 벌써 보이십니까? 조지 워싱턴은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바로 보이셔야죠. 조지 워싱턴은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뭐 구하래요? 포화도 S 구하랍니다. 그러면 끝났네. 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절대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조지 워싱턴 2. 나머지는 제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답은 몇 %입니다. 포화도 S 바로 계산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1장 우리 첫 번째 수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 꼭 반복하셔가지고 꼭 내 걸로 만드십시오. 다음 수업 때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